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자, 소개드릴 코인은 이더리움 클래식 코인입니다. 제가 연속적으로 영상을 만들어 드리면서 지금 횡보 라인을 가져오고 있고, 지금 이 라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라인의 정착점을 만들고 있다. 여기를 확실하게 지지를 받는다. 다시 한번 상승력을 가져올 확률이 매우 높다. 이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자, 제가 이 부분을 여러 번 설명해 드리고 있는 이유는 이더리움 클래식은 그냥 쭉 하고 급등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원조 이더리움답게 이더리움의 강력한 호재성 이슈는 이더리움 클래식에 가져가게끔 되어 있는데, 이더리움이 지금 ETF를 앞에 두고 있고, 마찬가지로 이 ETF를 앞에 두고 있는 세부적인 항목 중에서 이더리움 클래식은 EDXM에 상장될 확률 또한 매우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두 가지의 관점에서 이더리움 클래식은 슈팅 구간이 나와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했다가 횡보했다, 상승했다가 횡보했다, 이런 움직임을 가져오고 있는 이유는 고래들의 움직임 속에서 개인들의 물량은 매도 시점을 잡게끔 만들어내고 있는 거, 개인들을 매도로 유도하고 있는 움직임이다라고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제가 거래량을 같이 보면서 상승력을 같이 동원했을 때의 거래량이 올라오는 부분을 같이 확인되시켰죠. 근데 그 이후로 횡보할 때 보시면 어떻습니까? 거래량은 일제히 나오지 않는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하시고 확인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클래식, 그러면 어디까지 올라가고 어떻게 상승할까? 그리고 말씀드렸던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알고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매수와 매도의 관점을 가져가야 될까? 이 부분 많이 물어보시는데, 제 지난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더리움의 강력한 상승 모멘텀은 가장 먼저 이더리움 클래식이 가져갑니다. 이전에 머지 업데이트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이런 부분들이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상승과 하락을 반복적으로 보여주면서 개인들의 매도를 유도하고 있는 고래들의 움직임이 확인되니까 우리는 그 부분에 조금 더 주의를 하면서 매매를 해야 된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ETF가 나온다, 안 나온다에 따라서 이런 횡보 기간을 가져오고 있는데, 우리가 이전의 경험이 있죠. 비트코인 ETF가 나오기 직전까지도 나온다, 안 나온다의 말이 엄청나게 많았고, 그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하방 압박을 받고 변동성을 많이 가져왔었기 때문에 우리 이 부분을 슬기롭게 이겨내야 된다. 어떻게? 매수와 매도의 패턴 그리고 비중 관리를 통해서 안정감 있는 투자를 진행해야 되겠죠. 급등하는 코인들 따라서 매수한다고 해서 수익을 많이 보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투자의 관점은 이 비중을 맞추어서 매매하는 게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이더리움 클래식의 어떠한 상승 모멘텀으로 어디까지 올라가면서 우리는 매매를 진행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먼저 체크해 드리면서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할 것인지 하나씩 하나씩 직접 잡아드릴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이 모든 부분은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릴 거지만 문자로도 먼저 넣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전화번호도 말씀을 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 먼저 문자로 넣어 드릴 거고요. 상승에 대한 모멘텀까지 같이 문자 넣어 드릴 거니까 먼저 확인 한번 해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디까지 올라갈 재료가 되는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도 무료로 보고 있는 것처럼 이 문자 또한 무료입니다. 그리고 문자 보내는 게 번거롭다, 그럼 아랫부분에 보시면 파란색 링크 있습니다. 이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카톡방으로 연결되실 거니까 톡방에 들어와서 실시간 매매 대응을 받으셔도 괜찮고, 아니면 문자만 받으셔도 직접 대응하셔도 괜찮으니까 확인해 보시고 확실한 수익 구간을 같이 만들어 가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JP모건 여러 번 설명해 드렸는데, JP모건은 비트코인 시장에 굉장히 회의적이었던 아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JP모건이 어떠한 말을 하고 있는지 그게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자, 이거 한번 보시죠. 4월 6일 날짜, 어제 날짜 나던 뉴스거든요. 5월 이더리움의 ETF의 승인 가능성은 50% 이상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SEC는 결국 ETF를 승인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우리가 ETF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이벤트를 가져가는 건, 여기 ETF라는 건 펀드라고 말씀을 드렸죠. 펀드이기 때문에 개인들의 자금만으로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래들의 자금이 필요하다 보니까 고래들이 유입된다, 유동성 자금이 크게 유입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하고, 비트코인 ETF에서 안정적으로 수익권을 많이 받았던 월가라는 세력들은
이더리움 ETF까지도 성공적으로 위치를 하겠죠. 근데 SEC가 안 할 것이다. 늦게 나올 것이다. 이런 이벤트들이 변동성을 가져오고 있지만 결국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JP모건이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이슈를 끌만합니다. 왜? JP모건은 코인 시장에 굉장히 회의적이었던 아이들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더리움 ETF가 나온다, 안 나온다. 그 부분에 따라서 우리 이더리움의 저점 매수 기회가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를 판단할 수가 있겠죠. 미국 SEC는 결국엔 ETF의 현물 ETF, 죄송합니다. 이더리움의 현물 ETF를 승인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 부분은 당연하게도 이더리움 클래식에 더욱더 큰 기대감을 가져오면서 상승력을 가져올 것이다. 근데 이게 나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계속 변동성을 보여줄 거니까 이러한 이 변동성에서 우리의 매매 대응은 조금은 틀려져야 되겠죠. 그러한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여러 번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죠. 이 부분을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 이더리움이 어떻게 움직일 것이고 이더리움의 움직임에 따라서 원조 이더리움인 이더리움 클래식은 더욱더 큰 상승력을 가져올 것이라는 것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월가라는 곳에서는 이더리움 ETF를 빨리 승인해달라라고 여러 번 강조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미국의 블랙록 등의 10개의 운영사는 SEC에 이더리움 ETF를 신청하면서 빠른 상장을 기다리고 있죠. 자, 여기서 말하는 이 블랙록은 누굽니까? 1경 단위로 움직이는 투자자문 운영사죠. 비트코인 ETF를 만들고 ETF를 성공적으로 만들어지면서 확실한 수익관을 가장 먼저 갖고 왔던 게 바로 이 블랙록입니다. 당연하겠지만 비트코인 ETF를 넘어서 이제는 이더리움 ETF까지도 나온다. 그 말인즉슨 더욱더 큰 기대감을 가져오게끔 만들어내고 있고 SEC는 이 블랙록을 그냥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1경 단위로 움직이는 투자자문 운영사기 때문에 SEC와 블랙록 등의 운영사들은 당연하겠지만 굉장히 날카롭게 서로를 겨누면서 행자되는 부분에 먹고 먹히는 관계를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블랙록 등의 10개의 운영사가 SEC의 이더리움 ETF를 신청했다. SEC 또한 이 부분을 승인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로 코인 거래소 또 마찬가지로 이 부분을 말을 했거든요. 코인베이스 어디입니까? 세계 2위의 코인 거래소입니다. 미국 SEC의 이더리움 현물 ETF의 승인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그만큼 전체 코인 시장에 기다리고 있는 건 바로 이 ETF입니다. 이 ETF라는 거는 안전장치라고 생각하셔도 되거든요. 고래들의 자금이 엄청나게 코인 시장에 유입되었다 보면 코인 시장이 떨어지는 부분을 방어할 수가 있죠. 왜? 기관과 기업들의 자금이 그만큼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그냥 떨어지는 거 없습니다. 무조건 방어장치로 재차 끌어올릴 수밖에 없는 고래들의 수익구간이 나오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ETF라는 거는 펀드라고 말씀드렸지만 이 펀드라는 거는 개인들의 자금만으로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래들의 자금이 무조건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 이 고래들의 자금이 들어오는 ETF의 경로라고 한다면 코인 시장은 이제는 제도권으로 넘어가고 있는 관점을 우리는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비트코인 ETF에서 이더리움 ETF에 대한 기대감이 오르다 보니까 당연하겠지만 이더리움 클래식은 더욱더 큰 상승력을 가져올 수밖에 없겠죠. 근데 차트를 보니까 너무 고점이지 않습니까? 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주봉의 모습을 보게 되면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가 명확하게 판단이 되시거든요. 어때요? 이 박스권 라인을 돌파하고 시도하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자, 이더리움 클래식이 이 박스권 라인을 안정적으로 뚫고 올려놓는다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른쪽에 나와 있는 단가들 보이시죠? 이 단가들대로 순서대로 움직일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냥 급등시킨다는 게 아니라 계단식 상승력을 통해서 안정감 있는 상승력을 그대로 보여줄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박스권을 돌파하기 전에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매매하는지가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다. 이전까지 말씀드렸던 이더리움 ETF에 대해서 ETF가 나온다고 한다면 그에 대한 고래들의 자금력이 들어올 거고 유동성 자금이 유입된다고 한다면 이더리움 클래식 또한 추가적인 상승력이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다. 왜 이전에 비트코인 ETF 이 부분이 승인되자마자 가장 먼저 올라갔던 게 이더리움 클래식입니다. 비트코인도 아니었고 이더리움도 아니었고 이더리움 클래식이 그에 대한 기대치가 더욱더 높아졌다는 것도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한 승인과 그 부분의 수혜를 그대로 가져갈 게 이더리움 클래식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물론 현재 시점에 상승과 하락을 반복적으로 보여주다 보니까 많은 분들의 관심도가 밈코인으로 쏠리거나 다른 급등하는 코인으로 쏠렸지만 이더리움 클래식만큼 안정적인 수익권을 만들어낼 모멘텀이 있다는 것은 절대로 변함이 없다라는 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 어떻습니까? 이더리움 클래식 다음번에 상승력은 무조건 이더리움 클래식이다 라고 말씀하신 분도 있는 반면에 아직까지 이 박스권 돌파 안 했으니까 나는 매수 시점을 좀 뒤로 미뤄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린 여기에서 어떻게 투자하느냐, 이 매매 대응과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확실한 수익 구조는 틀려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을 문자로 먼저 넣어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죠. 상단 전화번호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은 먼저 문자로 넣어드릴 거니까 확인해 보시고 안정적인 수익을 같이 만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아랫부분에 보시면 파란색 링크 있습니다. 이 링크만 클릭하시면 카톡방으로 바로 연결되실 거니까 카톡을 바로 방으로 들어오시든 문자만 받아보시든 상관없으니까 안정적인 수익 구간만 같이 만들어가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말씀드렸던 이더리움 클래식 상승 모멘텀 중에 하나가 더 뭐였습니까? EDX 마켓입니다. EDX 마켓에 상장될 확률이 높다. 자, 이 부분 한번 보시죠. 이게 EDX 마켓이거든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SEC는 해당되는 이 운영사들과 함께 날카로운 날을 세우고 있다. 그 말인즉슨 얘네들은 서로 간에 이득을 취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EDXM은 월가에서 만든 코인 거래소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월가라는 곳은 어디입니까? 블랙록, 피델리티 이러한 아이들이 모여서 만든 게 코인 거래소예요. 미국에서 코인 거래소 만들다 보니까 당연히 SEC한테는 승인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운영사에서 ETF 코인 시장에 ETF를 신청하는 것 또한 SEC한테 승인을 받아야 되죠. 자, 여기까지 들어보시고 이 아랫부분에 보시면 지금 상장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누가 있었습니까? 비트코인, 캐시가 있었어요. 자, 비트코인 캐시가 상장 폐지가 되었어요. 그 이유는 다들 아시겠지만 중국에서 채굴량이 많았던 비트코인 캐시는 미국 입장에서는 껄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SEC라는 미국의 기관 또한 이 중국의 채굴량이 많다? 당연히 이걸 좋게 볼 리가 없죠. 그래서 월가에서는 이 비트코인 캐시를 상장 폐지시켰습니다. 당연하겠죠. SEC 눈치를 보고 있으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누가 들어올까?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지금 월가에서는 어떤 걸 밀고 있습니까? 이더리움 ETF를 밀고 있어요. 이더리움 ETF가 나오려고 한다면 이더리움 그룹 관련 코인들이 더욱더 안정감 있는 우리들의 자금을 투자받고 있다. 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자리에 이더리움 클래식이 들어갈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 비트코인 SV가 들어갈 확률도 매우 높거든요. 근데 이더리움 클래식이 운영사 쪽에서 월가 쪽에서 밀고 있는 이더리움 ETF가 나오게끔 하려면 이더리움 클래식의 움직임이 더욱더 커질 수 있다라는 거. 이 부분을 알고 있으면 EDXM에 해당되는 이더리움 클래식이 상장될 확률이 매우 높겠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말 그대로 SEC한테 그 모습을 보여주어야 되기 때문에 승인될 확률이 높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EDX 마켓에 상장한다. 그리고 이더리움 ETF에 관련해서도 이슈를 그대로 갖고 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의 움직임에 따라서 이더리움 클래식 또한 더욱더 큰 상승력을 보여주겠죠. 자, 이더리움이 4,000달러를 넘길 계산입니다. 올해 이더리움 현물 ETF의 승인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5월 달에 나올 것입니다. 이 부분과 함께 다시 늦어질 것이고 딜레이가 될 것입니다. 이 부분과 함께 또한 변동성을 보여주면서 딜레이를 시킬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근데 변함없는 건 뭡니까? 이더리움 ETF는 나올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거. 그 부분에 따라서 이더리움 클래식은 그에 대한 수혜를 그대로 가져갈 것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상승에 대해서 기대치가 높을 수밖에 없고 현재 고래들의 매집량이 물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되다 하더라도 가격 영향은 미미할 것이다. 그러면서도 특정 고래의 주소는 지난 3일 동안 1977개의 이더리움을 매집했다.
이 부분이 의미하는 바는 굉장히 많습니다. 말 그대로 이더리움 ETF에 대해서 기대가 됨이 엄청나게 높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지만 가격 영향 미미할 거다. 근데 고래들은 계속 매집하고 있다. 어떤 걸 의미할까요? 개인들 물량이 매수하는 걸 원한다고 보여지십니까? 아니죠. 만약 개인들이 계속적으로 매수하길 원한다면 긍정적인 뉴스들이 엄청 쏟아져 나오겠죠. 근데 승인된다 하더라도 가격 영향은 미미할 거라고 해요.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매집량을 구축한다. 이게 어떤 거와 똑같습니까? 예전 비트코인 ETF가 나올 때 노림수가 있다라고 여러 번 설명해 드렸는데 이 뉴스 한번 보시죠. 어떠한 노림수가 있길래 이렇게 말을 할까? 자, 이거는 월가에서 코인 시장에 진입을 준비하면서 비트코인을 먼저 매집하고 나서 그런 다음에 ETF가 출시가 될 거야. 뭡니까? 첫 번째가 매집이에요. 매집을 먼저 하고 나서 ETF가 출시가 된다. 당연히 ETF가 출시가 되면 상승력에 대해서 기대치가 높고 그에 대한 수익 구간을 가져가는 게 월가라는 집단인데 매집을 먼저 해야지 그에 대한 수익을 그대로 가져가겠죠. 마찬가지로 이더리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더리움 ETF가 나오기 직전까지 변동성을 보여주면서 매집량을 먼저 늘리고 나서 이더리움 ETF가 나온다는 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지금 이더리움 클래식이 왜 왔다 갔다 하면서 5만 원을 뚫었다가 다시 또 내려왔다가 이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을까? 그 부분은 이 개인들의 해당되는 물량 자체를 흡수하려는 고래들의 움직임이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이 박스권 라인을 돌파 시도하고 있는 주봉상의 모습입니다. 이 부분에 오른쪽 라인의 단가들을 체크해 보시고 이 단가들은 목표 단가가 아닙니다. 지지와 저항 구간을 체크해 놓은 거고 이 라인을 통해서 안정적인 매수 시점과 매도 타점을 잡으면서 수익 구간을 극대화로 만들 수가 있는 단가들이니까 이 단가들은 다시 한번 체크 한번 해보시고 이 단가들을 통해서 안정적인 매매 대응을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자, 오늘 영상 이더리움 클래식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였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전화번호도 말씀을 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에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은 먼저 문자로 넣어 드릴 거고요. 영상도 무료로 보시는 것처럼 이 문자 또한 무료입니다. 근데 문자 보내는 게 번거롭다라고 한다면 아랫부분에 파란색 링크 있습니다. 이 링크 클릭하시면 카톡방으로 바로 연결되실 거니까 톡방에 들어와서 실시간 매매 대응을 받으셔도 문자만 받으셔도 상관없으니까 안정적인 수익과만 같이 극대화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